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입니다. 미국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게임.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이 엄청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천하태평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둘 중 하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더 안 좋은 시나리오부터 이야기해보죠. 일단은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어 반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일단 하나는 한반도 전체가 전쟁이 참화를 겪는 것입니다. 이리 되면 한국에서 최소 1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며 북한은 최소한 평양의 시가지 건물들 중 75% 이상이 붕괴해서 주저앉는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붕괴하지 않는 소수의 건물도 결국은 안전상 이유로 허물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집안이 허물어지든지 골조 손상이 너무 심하든지 등이 이제 복합돼서 말이죠. 벙커버스터의 위력에 더해 평양의 건물들이 워낙 부실하게 지어진 경우가 많은 것이 결합되어 평양에서만 해도 최소 몇십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정도 피해만 나지 않는다, 피해 규모를 너무 적게 잡는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분명히 최소한 그렇다고 한 겁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고위층에 미국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미국과 약속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발생할 위험이 극대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즉 현재 한반도 전체의 운명은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 미국과 내통하는 사람들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국가보위성 간부 출신 탈북자의 의견에 따르면 현 상황은 이러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혀도 될지 불분명하여 일단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눈 부릅뜨고 주시하는 상대는 실제 인물 아닌 대역 인물일 것이다. 지금 현실에 보여지는 그의 행위는 대역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북한 보도에 나오는 김정은이 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의견의 의미는 현재 북한에서 뚜렷하게 최고 존엄의 체면이 손상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갖다 최소화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꼼꼼히 이루어지는데 요즘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흔적들이 그전에 비해 너무나도 미미하다는 뜻이죠. 한 예로 든 게 이제 소위 말해 크리스마스 선물권인데 원래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 특정 날짜를 지정하고 그 날짜까지 뭘 하겠다고 장담하는 경우는 자기가 알기론 지금까지는 생길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결국 최고 존엄이 허풍을 친 것 아니면 겁이 나서 움츠러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죠. 화폐개혁 같은 조치의 실패는 희생양 만들어서 그 사람이 실수했다든지 혹은 미제의 간첩 노릇을 해서 이제 사보타지를 해서 실패했다고 몰아붙여 그 사람 처형하고 덮으면 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권은 최고 존엄이 대회에 큰 소리로 장담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 그 어느 누구에게 덮어씌워 희생양 만들어 체면 손상을 막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진짜 김정은이라면 생기기 힘든 일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40년 이상 유지해온 유일 지도체제에서 벗어나 집단 지도체제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전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측만 할 뿐이죠. 김정은이 어떻게 됐냐 그런 거. 들어오는 정보도 그렇고 모든 정황이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체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며 김정은이 진짜건 가짜건 간에 그 지위가 그 이전의 절대 군주적 권력자가 아니라 일제시대 1930년대에서 연합군의 항복 시기까지 그 일본 군부에 의해서 고무도장 수준으로 전락한 히로히토 텐노 수준의 권력자 역할로 전락했다는 정보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황은 매우 불투명하고 복잡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은 이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은 트럼프가 의도하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의 보관은 미군의 북한 무혈 점령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 무혈은 아니더라도 피를 적게 흘리고 점령하는 것 정도면 트럼프가 원래 의도한 바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관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미국은 북한에서 핵탄두의 완전 제거는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목표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한반도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지만 핵탄두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일 것이고 심지어 북한 외로 반출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태세로 봐서 그리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북한과 중국 혹은 북한과 러시아 측이 이제 핵탄두를 갖다
이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내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북한 내 미국 측 정보원이 또 관련 정보를 전혀 미국 측에 전달하지 않는 상황이 돼야 돼요. 거기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질 확률을 높게 볼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죠. 미국이 가지는 군사력과 전자감청을 통한 정보 수집력은 가공할 수준이죠. 이에 비해 인적 정보 수집 능력이 뒤진다는 평을 듣지만 이 부분은 원래 예산의 문제인데다가 인적 정보 공작에서 세계 최고봉이라고 하는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구군이 걸린 문제이므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입장이야말로 최악의 경우 헤즈볼라가 핵 배낭이나 소형 핵탄두를 확보하면 지옥문이 열리는 상황이라 봐야 하니까요. 한국의 경우에 2017년 3월 10일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에서 밀려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본인이 주도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한반도의 운전자로 시진핑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은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운전석에 다른 사람 보고 앉으라고 하면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이러면서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 측에서 혹시 기습적으로 내려올 때 이제 적의 진격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해체 중에 있어요. 뭐 각종 사단이 해체되고 있죠. 전쟁 억지력이 아니라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한국군은 현재 맥없이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반도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건 한국인의 생명을 잃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국인들의 운명이 북한 수뇌부에서 그 복잡한 상황, 그 북한 내부의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수습이 됐냐, 거기서 그 여부에 전적으로 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무슨 아기 돌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은 과거에 남미 국가들의 정치에 개입할 적에도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한국인들이 대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들의 결과물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지레짐작 말이죠. 전혀 아닙니다.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일을 끝내려고 할 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이 아무리 강하고 지구 역사상 최강의 국가라고 해도 그 능력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대단히 복잡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사이비 종교와 군국주의를 결합해 놓은 거고 이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 왔어요.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해소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가지고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갈등 과정에 누가 승리자가 될지도 알 수도 없고 승리자가 과연 끝까지 미국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표정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상황을 낙관하긴 아직 이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개별적 판단을 할 땐 당연히 이제 이게 안전한 방도죠. 개별적 판단이라고 하면 각 개인의 판단이에요. 근데 뭐 이걸 갖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외 가능한 다른 시나리오는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쟁은 없고 한국은 통일에 경제적 과실을 거의 못 취하고 지금 현재 경제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이니까 죄송합니다만 밝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특이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밝은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탄핵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국민들이 이걸 고치고 가자고 해야 그때부터 실마리가 잡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상황의 불확실함, 정보의 제한이 심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의견들이 각각 다른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이야기가 중구난방같이 들리겠지만 제 능력으로는 이 정도 이상 정리는 힘들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리를 잘하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